안녕하세요. 투비성형외과 조혜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수술 중 하나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겉으로 절개 흉터가 보이지 않고 회복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간단한 시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1시간 정도는 걸리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데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시술이라기보다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밑이 어둡고 칙칙한 경우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부르죠. 다크서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방이 많아서 눈밑이 불룩하게 돌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눈밑 지방이 부족하면서 눈밑이 전체적으로 푹 꺼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 침착 때문에 눈 주변의 피부가 전체적으로 팬더처럼 어두운 경우도 있으십니다. 또 피부가 얇아서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주변에 검붉게 지방이나 근육, 또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4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다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다크서클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주머니와 눈물꼬랑 주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술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크서클의 개선을 위해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타입에 따라서 미세 지방 이식이나 레이저, 스킨 부스터 시술 등을 병행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방을 제거만 하는 방법은 눈밑 모양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을 원래 위치에서 이제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재배치하는 수술인데요. 이때 지방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지방 주머니 아래 눈물꼬랑이라고 부르는 피부와 뼈가 맞닿아 있는 주름 부분입니다.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이 부분이 점점 꺼지고 주름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경막에 쌓여있는 지방을 이 눈물꼬랑에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이나 20대에서 아직 눈물꼬랑 부분의 꺼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의 양만 맞는 돌출형이라면 지방을 제거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얻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중안면부에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눈물꼬랑 부분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 이때 재배치할 지방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나이 들어서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눈밑이 꺼진 타입에서는 제거만 하면은 눈밑과 눈물꼬랑 부위가 더 꺼지면서 다크서클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다른 수술보다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인데요. 간혹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흉터나 회복 기간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선택하신 경우인데요. 이 수술은 피부를 잘라내거나 리프팅을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생겨버린 잔주름이나 피부 처짐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전에 잔주름은 거의 없었지만 지방량이 엄청 많으셨던 경우에 그 지방 주머니 안에 지방량이 줄어들게 되면 늘어나 있던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없던 잔주름이 오히려 수술 이후에 좀 더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하셔도 괜찮으실지 아니면 하안검 수술을 선택하셔야 될지 좀 더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밑 색소 착색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이후에 꾸준한 레이저 치료나 피부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방 재배치를 한 이후에 지방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이 막 다시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돌출형에서 수술 전만큼 다시 눈밑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는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가 약간 늘어지면서 살짝 눈밑이 나와 보이거나 잔주름이 전보다 조금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30, 40대에 미리 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좀 더 늦출 수 있고 지방이 불룩하게 밀려 나오면서 피부가 같이 늘어나는 것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안검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나 아니면 하안검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 무서우신 경우에 필러나 스킨 부스터 주사, 또 실리프팅
여러 가지 눈 밑에 이제 할 수 있는 시술들을 먼저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요즘 효과가 좋은 시술도 사실 많이 있고 저도 잔주름 개선에는 이제 이런 시술들을 병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 밑 시술 중에서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안 녹는 재질의 필러나 실, 그리고 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스킨 부스터 시술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지 않는 필러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거하기가 어렵고 실은 만져지거나 유착이나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수술로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눈 밑은 피부가 얇은 부분이라 콜라겐 부스터 주사를 맞았을 때 결절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스킨 부스터 주사를 맞으실 때는 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인상 변화가 없고 회복이 빨라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잘 알아보지 않고 하시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가시기 전에 내 눈 밑은 어떤 타입인지, 나에게 맞는 수술은 어떤 게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가신다면 상담 받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